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 이영필 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뵈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는 뭐 묻지마 흉기 난동, 뭐 살인 예고글 이런 것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실 정도로 안색도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에 매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 살인 예고글 신고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주 이내에 이렇게 보면 평균 1건 이하로 살인 예고글 신고가 급감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네.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 거의 뭐 몇십 통씩 오던 게 이제는 한 건 정도 많이 줄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그 중에서도 딥보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발생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뉴스 보면 보이스피싱 수법도 진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개략적인 사건 내용은 엄마에게 걸려온 딸의 목소리가 실제 딸과 같았으나 사실은 딸이 아닌 AI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음성을 분석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엄마의 목소리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딸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인공지능의 목소리였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사용한 기술이 바로 딥보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사람들이 내는 소리와 매우 유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딥보이스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 겁니까? 네, 딥보이스는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학습을 시켜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게 한다. 그러면 AI가 제 목소리를 학습하면 저랑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그럼 제가 휴가를 가면 제 대신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겠죠. 요거 유용하게만 쓰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이제 악용하는 무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공익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내 딸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의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휴대폰 고장으로 수리비가 필요하다라는 딸과 통화 중인 엄마가 집에서 한참 저녁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딸이 귀가를 해서 피싱 피해를 맞거든요. 자, 저희가 영상 속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아니 엄마. 나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서 내가 핸드폰 떨어뜨릴지 누가 알았겠냐고. 나 돈 80만 원만.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 액정도 나갔고 부품도 새로 갈고하면 그 정도는 하지. 아무튼 돈 보내줘. 누구지? 니네 아빠 오셨나 보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엄마, 지금 내 말 들려? 돈 보내달라니까 지금. 엄마? 그러니까 딸인 줄 알고 통화를 하고 있던 액정 수리비 80만 원 보내줘 라고 하던 그게 바로 AI 딥보이스였다라는 이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배경음악도 무섭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마무리에는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치밀한 보이스피싱, 확신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경고의 영상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람 목소리하고 어느 정도로 비슷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하길래 전문가들도 진위를 가리지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들어서는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런 AI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를 분석해서 그것이 기계가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내는 소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사람의 귀로서는 실제 사람의 소리인지 AI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 알 수 없을까요? 절대 알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다 그게 기계 AI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간단한 그 답변 정도는 AI가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지만 네. 좀 복잡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거나 상당히 동문서답 형태의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을 찔러 본다면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AI구나 해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입니다. 사람으로서 진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쁜 걸까 귀여운 걸까 깜찍한 걸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많이 모르겠죠?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곤란하거나 뭔가 대답하기 애매한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헷갈려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다. 실제 사람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서 해외에서도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지난 2019년도에 네. 유럽에서 그 기업 격리 책임자가 네. CEO로부터 약 30만 유로를 특정 계좌로 이체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CEO가 이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아이고. 또 이체한 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럽의 그 경찰 수사 결과 네. 격리 책임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바로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그런 범죄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고요. 자, 딥보이스라는 기술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돈키호테 2부 사이버 시대 생존법 시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영필 계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딥보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딥보이스는 목소리 딥페이크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인에 대한 사진 등 정보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AI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상 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딥보이스는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을 시켜주면 똑같은 목소리로 그 음성을 내게 하는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구현이 되느냐 AI의 기술이 그리고 음성에서 기술이 구현되느냐 요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같은 AI를 이용한 범죄들이 좀 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과거에는 이런 AI 기반의 전문적인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그 딥페이크 기술이 스마트폰의 단순 어플까지 깔아서 설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딥페이크 어떤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접근성이 좀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AI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피싱 피해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 OTT 채널을 통해서 개봉한 영화가 있었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운 남성이 그 휴대폰 주인인 여성의 각종 정보 또 일하는 곳의 주소나 SNS 계정 등을 알아낸 뒤에 딥보이스를 이용해서 여성의 목소리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요. 잃어버린 줄도 몰랐네요. 너무 늦게 연락드렸죠. 괜찮아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계신 곳 쪽으로 갈게요. 서교동 쪽이에요. 서교동이요? 혹시 괜찮으시면 거기 미지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 1시간 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판에 나와 있는 괜찮아요 라는 글을 클릭했을 때
여성의 목소리로 괜찮아요라고 AI가 말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심을 없애는데 같은 여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이런 범죄가 나한테 일어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 딥보이스만큼 또 화제가 됐던 게 스파이웨어라는 이 좀비폰을 만드는 어플? 네, 이거 네.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스파이웨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스마트폰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그 악성 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고 또 받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다음에 이제 이 핸드폰을 돌려줘서 범죄로 악용했던 네네,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네, 스마트폰에 설치를 한 거로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손쉽게 누구든 할 수 있는 경우고 심지어는 블루투스 기능만 이렇게 열어놔도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를 또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의 컷을 들려드렸을 때 계장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들으니까 기계음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죠. AI로 했을 때. 지금 이 정도 저는 이렇게 들었던 이 정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구분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 앞서 1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이 우리나라는 처음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그 캐나다에서 73세 여성이 손자의 목소리로 교통사고를 내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보석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900만 원 송금할 뻔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이것이 AI인 줄 또 이제 중간에 알게 되어서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이때 쓰인 그 손자 목소리가 단 몇 문장의 오디오 샘플을 복제해서 만들어진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에서는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의 전화를 받고서 은행 직원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억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기업 임원이 아니라 AI 딥보이스를 통해서 임원의 목소리를 흉내낸 사기단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 임원의 목소리를 잘 알았던 은행 관계자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거액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화 한 통으로 420억 원을 이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420만 원도 안 되지 않아요? 전화 한 통으로? 네. 뭔가 인증도 해야 되고. 은행에서는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빠르게 이체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돈이 자기 돈도 아닐 건데,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어쨌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문제는 딥보이스 기술이 딥페이크 영상과 합쳐져서 악용이 될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겠다. 정말 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선 피해 금액도 많겠지만 사실 이렇게 그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을 해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딸 목소리와 똑같은 그런 딥보이스 범죄만 해도 사실상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까지 해서 영상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면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상 전화로 걸려왔을 때 이건 진짜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혹은 딥보이스 음성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요거를 판별해주는 기술이 개발돼 있나요? 현재는 그 경찰에서 이에 대해서 탐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학계에서는 이미 그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워낙 그 딥보이스 유형과 딥페이크 그 유형이 수만 가지여서 각 유형에 맞는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휴대폰 제조사라든지 통신사에서 아예 이것이 AI에 의한 딥페이크 또는 딥보이스인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으로 이것을 아예 그 수신자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걸러주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 너무 좋네요. 만약에 그럼 딥보이스나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그 해당 기술을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처벌 규정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특정인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든다면 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을 한다면 통신사기 피해 한급법에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자,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딥보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0999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지금 문자창을 보니까요. 요새 명절 택배 주소 오기 했다고 고치라고 링크 보낸 거 누르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누르실 수도 있을 텐데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한테 딸이 납치됐네 어쩌고 뭐 이런 전화들도 오는데 이것만 해도 꽤 예전 버전인가 봐요. 이런 이야기도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옛날 버전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스매싱 문자라고 해서 우리 명절 전후 때 택배를 가장해서 많이 왔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다만 이것을 눌렀을 경우에 휴대폰 소액 결제 200만 원 이하의 정도만 피해가 발생하고 또 물론 일부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탈취되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 일부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단순하게 이 택배 문자 하나 받음으로써 네. 최대 69억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문자를 받는 걸로만도 피해를 네, 받나요? 맞습니다. 이것을 어떡해요?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모든 관리자 권한을 탈취당하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모바일 웹뱅킹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돈 다시 말해서 뭐 60억이 70억이든 다 이제 이체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아이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당시에 발생했던 피해 경우에는 일부 금융 정보 중에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코인 지갑 정보를 갖고서 다 이체해가고 거기다가 또 알뜰하게 그 사람 명의로 대출까지 비대면 받아서 69억의 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야, 그 URL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네. 그거 하나로 발생한 피해가 69억. 예, 맞습니다. 와, 그거 되찾기도 어렵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검거 과정이라든지 또 피해 환수가 해외 주범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장로님은 실제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빠 내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여기로 문자 줘. 라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입니다. 스미싱이나 피싱에 유의하세요. 라는 이제 경고문이 같이 휴대폰에 뜨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자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온 건데요. 이거 신고 어디로 해야 되나요? 얘네들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이런 말씀과 함께 이런 네.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신고 어디로 할까요? 그 신고는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버범죄 신고하기가 있고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사이버 수사국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인증을 한 다음에 그 지금 피해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나중에 연락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 신고 조사를 받고 그 뒤에 그것을 보낸 그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요구한 그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번호 추적을 통해서 우선 피의자 특정을 하게 됩니다. 뭐 스팸으로 신고 요것만 눌러도 신고가 되는 건가요? 스팸으로 신고요. 그 문자창에 보면 네. 그냥 스팸으로 신고 이렇게 스팸으로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은 이제 차단을 차단만 하는 네, 거예요. 스팸 신고하게 되면 그 번호가 앞으로 음. 수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경숙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무 내 딸 아들과 깜찍하게 말투까지 똑같다면 가족의 특유의 말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저장한 아들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엄마 폰이 메시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 아들은 엄마란 표현을 안 해.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기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투가 있다면 이런 걸로 또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7612님도요. 저희 아버지도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날리신 적이 있어요. 예방법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런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한 경우에 우선 전화를 끊으시고 직접 어떤 지인이라든지 자녀를 사칭했을 경우에 그 지인이나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전화를 했거나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네.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 전화를 끊는 것이 제일 이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끊지 마 이러는 거는 분명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이버 시대 생존법 딥보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PD가 오늘 저희 출근하자마자 저희를 붙잡고 나는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카드 발급했다고 이런 문자가 왔어. 그러면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여줬거든요. 똑같은 문자를 이분도 받으셨네요. 김종정 님이 저는 카드 발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하시면서 카드 발급 안내, 부정사용 및 도난카드 염려 시에는 문의 바랍니다 하면서 해외에서 발송된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 요것도 무시하면 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카드 발급이 됐거나 아니면 카드에서 어떤 결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의달라는 식으로 해서 우선 유도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미끼입니다.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난 결제한 게 없고 발급한 게 없는데 이게 웬일이지 해서 이제 불안감을 이제 자극을 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연락 유도하면은 우선 누구인지 본인 인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순간 자신의 있는 스마트폰으로서 모바일 웹뱅킹으로 해서 모든 돈이 다 이체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거기에 있는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이용돼서 비대면 또 대출을 해서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화를 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만드는군요.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윤정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인기가 굉장하십니다. 질문이 많네요. 피해를 본 금액이 없으면 신고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피해를 입어서 신고한 건도 한 달간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원룸적으로 모든 피해 신고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대부분 다 피해 발생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그 문자가 사실상 전 국민에게 랜덤으로 해서 하루에도 수억 통씩 이렇게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 개별적으로 다 수사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신고 집중된 것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범죄 피해 발생하지 않았어도 미수 형태로 해서도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 어떤 그런 좀 인력적인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못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양해가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보현님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핸드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를 받으셔서 링크를 누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셔라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주셨고요. 계장님 반갑습니다. 누리캅스의 안보현입니다. 라는 인사도. 반갑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인데요. 그래요? 네, 저희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누리캅스 회원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해 주십니다. 사이버 시대 생존법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정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저녁 때 피해를 당해서 신분증이 노출됐을 때 신분증 분실 신고라도 경찰서에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신분증은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라는 말씀. 네, 그 신분증은 우선 주관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신고가 되고 그것이 입력이 되어야 이제 전 모든 그 국가기관에서 또 이제 그 공공기관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또 6시까지밖에 일반 행정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날 그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구청에 가서 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을 개통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신분증도 야간에 분실 신고는 가능하도록 어떤 ARS 접수 같은 거라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스템 상으로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접수가 가능하도록 동사무소나 뭐 이런 곳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동사무소가 아니죠 요즘에 주민센터? 네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최윤서님이 제가 며칠 전에 세컨폰으로 쓰는 번호로 국제 전화 번호 문자를 100통 가까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요금이 나왔습니다. 뭐 8,000원 정도라 크지는 않은데요. 보내지도 않은 문자 내역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다른 해킹 의심이 됩니다. 또 당하고 금액도 커질까 봐 차단을 하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AS 센터 가서 하라고 합니다. 링크를 누르거나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앱에 연동시킨 번호로도 해킹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악성 코드가 담긴 문자라든지 아니면 파일을 열어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그렇지만 요즘 새로운 또 이제 기술 동향을 보면 아예 이런 앱을 개발할 때부터 그런 악성 코드가 담긴 그런 툴을 사용해서 개발되도록 해서 광범위하게 그런 피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초기화를 시키신 후에 악성 앱을 감지하는 시티즌 코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사용을 하시면 계속 이렇게 악성 앱이 깔려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딥보이스 사기 전화를 받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네 아니오와 같은 간단한 답변은 할 수 있지만 복잡한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다소 복잡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네. 답변이 상당히 엉뚱하다 그러면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시고 즉시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걸려온 전화가 좀 의심스럽다 하시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자신이 직접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이런 보이스피싱 그쵸. 피해에 네.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한번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필 계장과 함께 딥보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사이버 범죄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자산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